축하해요, 아놀드. 당신은 지금 이란의 다시티루트 사막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죠. 제가 당신이라면 액체를 절약할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300만 개의 땀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최대 3리터의 수분을 잃게 돼요. 그리고 몸의 모든 염분이 액체에서 빠져나와 팔다리에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놀드, 뛰어들지 말아요. 신기루잖아요. 가끔 당신의 어리석음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아주 많이 추워질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아볼까요?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아놀드. 여긴 러시아의 오이마콘, 아쿠티아.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이랍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71.2도의 온도가 기록되었어요. 이럴 수가. 통계에 따르면 이곳에선 연간 140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대요. 빨리 움직이세요. 사람의 체온은 섭씨 36.6도인데 이렇게 추우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당신의 몸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떨게 될 거예요. 기억력이 사라지게 되고 다음은 정신이에요. 그래도 아놀드, 당신은 원래 상태와 비슷하네요. 그 다음은 따뜻해진다는 거짓 느낌을 느낄 텐데. 아놀드, 정신 차려요. 빨리 일어서지 않으면 죽음이 다가온다고요. 어서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친구. 또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있었네요. 네, 깨우진 않을게요. 오늘은 너무 많은 일을 겪었으니까요. 잘 자요, 아놀드. 10 hours later. 오늘은 시간이 많나봐요. 그럼 모두가 아는 유명한 게임을 해볼까요? 바닥이 용암이에요. 하지만 진짜 용암이라고요. 멋지지 않나요? 평범한 아이들의 놀이가 세계적인 재앙으로 변했네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아놀드. 용암의 온도는 섭씨 1200도에 이른다고요. 주위에 보이는 물건을 사용해서 움직여도 되지만 기억해요. 의자는 3초 만에 타버릴 거고 침대는 5초 만에, TV는 광고 하나보다도 더 빨리 사라질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 봐요. 조심, 떨어지면 안 돼요. 용암에 빠지면 모든 신경 종말이 파괴되고 피와 지방이 끓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으론 용암이 어떻게 당신의 뼛속까지 태우는지 느낄 시간조차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정신 차려봐요. 이런 멍청이. 금속은 언제나 가장 빠르게 가열되는 걸 모르나요? 그래도 진정해요. 떨어져도 익사하는 게 아니에요. 용암은 보기보다 액체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콘크리트보다도 밀도가 높다고 해요. 하지만 그 위를 걸으려면 지질학자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성면 장화만 있으면 됩니다. 우와, 계속 뜨거워져요. 이 온도라면 바다의 모든 물이 끓고 거대한 생선 수프처럼 변할 거예요. 세계의 마지막 물고기를 구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은 뜨거운 용암이 아니라 식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온도가 떨어지면 용암은 증기와 가스의 산성 구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인간에게 위험한 작은 유리 입자들이 들어있죠. 걱정 말아요. 곧 전 세계가 하와이처럼 변할 거니까요. 당연히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난 뒤에요. 꿈이 이뤄졌네요. 하와이에 도착했어요. 네, 바다는 보이지 않네요. 아놀드, 일어나요.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아놀드의 사회공포증에 내가 항상 같이 맞서 싸워주는 거 알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서 최대한 멀리 아놀드를 떼어놨어요. 정확히 말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로 데리고 왔죠. 이 산의 다른 이름은 초모룽마예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있기 전에 알려주는데 나한테 $50,000 빚졌어요, 아놀드. 여기까지 오는데 드는 평균 비용이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선 고급 장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긴 산소가 거의 없고 아주 춥거든요. 아놀드, 어서 내려가요. 1km는 내려가야 해요. 빨리요, 아놀드. 하지만 천천히 움직여야 하죠. 여기 산소량은 평지의 3분의 1이에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뇌가 시간을 잘못 인식합니다. 3시간 동안 5m를 가는 건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자, 다행히도 정상에서는 바람이 초속 200m로 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놀드. 3분 만에 8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심해요, 아놀드.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럭키네요, 아놀드. 쓰레기통에 떨어졌어요. 에베레스트에 가는 사람들은 산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가서 정부는 쓰레기를 주워오면 1kg당 $2씩 보상해줍니다. 내 5만 달러를 갚으려고요, 아놀드. 아놀드, 숨을 너무 많이 쉬지 말아요. 영하 60도에서는 폐가 건조하기 시작해요. 이런 곳에서 기침을 하다간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요. 아놀드,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은 시체를 치울 수 없어요. 불가능하죠. 게다가 시체가 산봉우리 위의 고도를 표기하기에 얼마나 유용한데요. 아놀드, 그래도 뭔가 유용한 일을 찾아서 다행이네요. 끔찍하게 춥던 곳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아놀드. 근데 긴장을 너무 풀린 거 아니에요? 아놀드! 산소가 부족해 헛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아놀드를 캠프파이어 옆으로 데려다 놨네요. 깨어나서 다행이지만 아직 6km는 더 가야 해요. 집에 갈 만큼의 힘이 남아있는지 아는 것 같은데요. 잠깐! 아놀드! 좋은 생각이 있어요. 마르코 시프레디를 따라 해봐요. 2001년에 스노보드를 타고 에베레스트 산을 내려갔어요. 자, 할 수 있어요, 아놀드. 화이팅! 뼈가 몇 개 부러졌고 동상이 심해요. 그래도 드디어 내려왔어요, 아놀드. 믿어져요, 아놀드? 나랑 같이 고함 질러요. 야호! 아놀드, 장난이에요. 산에서 소리를 치면 안 돼요.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상상했던 거랑은 많이 다르네요. 화산 폭발로 인해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가득 차고 인류는 태양이 없이 살고 있어요. 흥미롭네요. 이렇게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10억 명의 사람들이 비타민 D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7일 후 인구의 절반이 급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암에 걸릴 위험이 75% 증가합니다. 뇌졸중은 32% 증가하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2배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통조림 식품이 아닌 비타민을 비축하는 게 좋아요. 태양이 없으면 밖에 살 이유가 없기에 모든 사람이 지하로 이동하여 새로운 삶에 적응합니다. 역량은 과학과 기술의 손에 달려 있어요. 과학자들은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버섯과 수경 재배 농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좋아하는 음식을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햇빛이 없으면 뇌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고 호르몬이 혼란스러워지며 비만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식욕을 담당하는 렙틴 호르몬이 80% 감소하면 1일 음식 섭취량이 거의 절반인 44% 증가하여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라? 거기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슈퍼히어로에 관한 영화 같아요. 긴 복도랑 비밀 실험실 같은데? 그리고 밝혀졌네요. 이 모든 건 세계적인 실험이었어요. 대체 누가 이런 일을 꾸민 건가요? 어서요. 아놀드, 이 이상한 악당을 물리치면 지구를 구할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건강한 뼈에 필수적인 칼슘의 동화를 도와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부러지기 쉬워지죠. 걸을 때 발이 고무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치명적인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2배가 됩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모든 인류를 정상적인 삶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갑자기 멈춘다면요? 관성으로 인해 모든 물체는 동쪽으로 날아가며 시속 150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합니다. 또한 대기 교란으로 인해 강한 바람이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지구의 중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바다의 기세는 분당 27km의 땅을 흡수하는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하루는 1년 동안 지속돼요. 지구가 초당 29.78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말이죠.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낮은 뜨겁고 뜨거운 태양 아래 6개월간 지속됩니다.
남은 6개월은 밤에 지내며 체감온도는 영하 55도까지 떨어져요. 지구가 멈추면 원심력은 적도의 높은 언덕을 만들고 나중에는 사라지면서 두 개의 거대한 바다를 분리하는 하나의 견고한 고리 대륙이 남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구의 핵이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핵의 회전으로 인해 지구의 자기장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장이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했는데 이제부터 표면에 있는 건 위험해졌어요. 아놀드, 정신 차리고 이번에도 살아남아야 해요. 대피소를 찾으세요. 가장 안전한 적도로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서둘러요. 카타콤베로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타야 돼요. 이제 모두가 지구 표면 아래로 왔네요. 걱정 마세요. 이곳은 보안이 강화된 실제 도시니까요. 식량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모험이네요. 아놀드가 이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놀드, 일어나요. 아놀드 집을 향해 거대한 토네이도가 오고 있어요. 어서 거리로 도망가야 해요.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요. 잘했어요. 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지하실에 숨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아놀드가 토네이도 속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구경을 하는 게 우리에겐 더 재밌잖아요. 준비됐죠? 자, 출발! 안에 뭐가 있나요, 아놀드? 가장 큰 토네이도의 너비는 1500m에 달할 수 있어요. 돌아가는 토네이도 속에 갇히게 되겠죠? 미국에는 해마다 1000개가량의 토네이도가 생기지만 그중 몇 개만이 아주 커요. 운이 좋게도 아놀드는 그런 큰 토네이도에 갇힌 거예요. 저압력과 산소 배출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좋을 때네요. 토네이도 속의 기압은 너무 낮아 우리의 폐가 공기에 있는 산소를 충분히 추출하지 못해요. 결국 몇 분 후에는 기절하고 질식하겠죠. 드디어 아놀드 비명을 듣는 게 지겨워지던 참이었어요.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상태는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경험과 비슷해요. 산악 관광은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아놀드. 하지만 토네이도 속에서 공기가 부족해 죽을 확률보다는 토네이도 속에 끌려 들어온 다른 물건과 충돌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 동물, 자동차, 집 지붕 아니면 집 전체 같은 거 말이죠. 초강력 토네이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토네이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최대 시속 500km의 속도로 회전을 할 거예요. 엄청난 기적으로 물건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산소 공급도 보장이 된 상태여서 토네이도 속에서 어찌어찌 살아남는다고 해도 잊지 말아요. 토네이도가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것을. 그 소용돌이에 벗어나는 순간 10억분의 1초밖에 없다고. 넌 지금 아프리카의 해발 613m 펄펄 끓는 에트라에일 화산 분출구에 있다고. 감동적이지? 화산호 표면의 공기 온도는 무쇠를 녹이기에도 충분한 1200도에 달하지. 어이 진정해 아놀드. 10억분의 1초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뭐 사실은 만약 네 운이 진짜로 다 된 거라면 게다가 화산호에 좀 더 머문다면 네 첫 번째 호흡에 네 폐는 확 타오를 거야. 피부도 벗겨질 테고. 네가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다면 아예 용암 속으로 뛰어들고 싶을 거야. 충격적인 통증 때문에 정신이 나갔을 테니까. 그래도 뭐 90초 이내에는 좀 더 나은 곳에서 깨어날 수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대로 좀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아놀드, 그 용암에서 손가락 좀 빼라고. 잘했어. 이제 꼭대기로 순간이동이라도 시켜줄까? 경치라도 감상할 수 있게. 너도 저 소리 들려? 아놀드, 거기서 나와. 불타는 용암의 속도는 시속 1.6km밖에 안 된다고. 장난하지 마. 아놀드, 진심이야? 너 이번 여름 휴가에 하와이에 가고 싶어 했잖아. 거기에도 화산이 분출한다면 그런 나르는 스케이트보드가 있더라도 용암에서 못 빠져나올 거야. 이제야 아놀드에게서 뭔가 쓸만한 게 생겼네요. 안심해요. 아놀드를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어요. 반경 수백 킬로미터 내에 아무도 없다고요. 울지 말아요.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자, 잘 듣고 잘 기억해봐요. 먼저 깨끗한 식수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뗏목 위에 모이는 이슬방울을 핥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요 아놀드. 그건 똥이에요. 하지만 이슬방울이 너무 적어 살아남기에는 부족하겠죠. 좀 더 어려운 방법은 빗물을 모을 수 있는 통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비가 오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세 번째 방법을 알아보죠.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아놀드는 이걸 하기엔 너무 멍청하지만 여러분은 들어보세요. 통 2개, 봉투, 그리고 추를 이용해서 물 증류기를 만드는 거예요. 바닷물을 큰 통에 닿으면 증발하면서 물이 봉투 중심에 모이게 되고 그 물이 작은 통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짜잔! 증류된 식수가 준비됐어요. 자, 아놀드 낚시할 시간이에요. 독성이 없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먹어야 해요. 조류, 플랑크톤, 해파리, 그리고 작은 물고기까지 다 평범한 티셔츠 하나로 잡을 수 있죠. 물론 맛은 정말 별로겠지만 아놀드,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잖아요. 바다를 너무 오래 바라보지 말아요. 태양의 광선이 바다 표면에 반사되어 아놀드의 눈을 태워버릴 거예요. 아놀드는 아무것도 못 보게 되고 세상은 아놀드를 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가 더 낫잖아요. 아놀드, UV 광선을 차단하려면 뗏목 위에 지붕을 만들어봐요. 망망대해에서 열충격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하지만 태양이 아놀드의 목숨을 위협하기 전에 폭풍이 훨씬 먼저 찾아올 거예요. 뗏목이 뒤집히지 않게 하려면 모든 무거운 물건들을 중간에 두고 포세이돈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축하해요 아놀드, 폭풍에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아직 육지를 찾아야 하죠. 깜빡했는데 아놀드는 사실 지금 전 세계 바다 중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포인트 니모. 여기서 가장 가까운 육지는 400km예요. 어디냐고요? 국제우주정거장이죠. 파도는 텍토닉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해 생깁니다. 해저가 수미터 상승하면 위험한 쓰나미 파도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이곳에서 형성되곤 하죠. 시타와 비슷한 속도이기도 합니다만 파도는 벌써 시속 100km 속도에 도달했어요. 어떤 하와이안 서퍼는 이곳에서 24m 높이의 파도를 탔다고 합니다. 이것 덕분에 기네스북에 들어갔죠. 아놀드, 킬러 파도라고 들어봤어요? 킬러 파도는 약 24에서 30m 높이의 파도인데 선박에서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고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선원들을 구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죠. 킬러 파도는 단 한 번만에 배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코너 맥그레러라도 이런 KO를 부러워할 겁니다. 기록에 있는 가장 큰 파도는 1958년 알래스카 리투이아 베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파도는 높이 30m에 달했고 가까이 있는 산들을 덮쳤죠. 그로 인해 해발 518m 내의 모든 초목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그마치 자유의 여신상 5개 반의 높이인 거죠. 해안가에서는 자연이 쓰나미의 징후를 경고해줍니다. 동물들은 재앙을 감지하고 황급히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육지에 계신 분들은 차나 자전거를 타거나 도망을 가거나 하다못해 킹콩에게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세요. 해발 37m 이상의 높이로 도망을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아놀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층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빌딩의 높이는 102층, 즉 281m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분당 214m를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죠. 물속에서 소리치지 말아요. 질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정신줄을 붙들고 있어야 해요. 아놀드! 숨어요! 아래층에 사는 이웃들이 익사하겠어요. 참, 이제 됐어요. 이만 가볼게요. 알아서 잘해봐요, 아놀드. 안녕. 오스트리아의 박물관? 정말요? 왜 가는지 알겠네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호주로 가는 비행기를 탔네요. 핸드폰으로 표를 구매할 땐 더 조심해야 한다고요, 아놀드. 호주에 온 걸 환영해요. 손가락을 조심하세요. 지루한 박물관 대신 호주에 있는 대자연을 모험할 거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이 식물은 진피진피라는 귀여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만 가도 피를 토하고 만지면 한 달 동안 타들어갈 거예요. 독에 면역이 있는 캥거루의 일종, 붉은 다리 덤블 왈라비가 아니라면 피할 방법이 없죠. 아놀드, 슬퍼하지 마요. 색다른 경험이잖아요. 괜찮은 숙소를 만들 식물은 충분히 있고 운이 좋으면 조식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가장 위험한 식물 진피진피에 열리는 열매는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도하려면 몸 전체를 감싸는 수트를 입어야 하고 열매를 딸 긴 막대도 필요합니다. 뾰족한 털이 없는지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하고요. 이 잔털은 피부에 1년까지도 남아있으면서 샤워를 할 때마다 독성 칵테일을 방출합니다. 아놀드, 타는 느낌을 없애고 싶은 건 알겠는데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네, 잠깐은 괜찮은 듯 느껴지겠지만 호주의 바다는 정글만큼이나 위험하다고요. 밝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자 해파리는 독이 너무 많아서 1mg으로도 60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파리에 쏘이는 건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아요. 평균적으로 매년 한 번만 쏘인 것으로 기록됩니다. 아놀드, 이런 엄청난 모험 후엔 심각한 치료가 필요해요. 드디어 오스트리아로 향합니다. 하지만 박물관 견학이 아니라 아놀드, 호주는 어때요? 움직이지 말아요. 내륙 타이판이에요. 아, 바보.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이라고요. 타이판의 독은 코브라의 독보다 180배 강해요. 핀헤드 크기만큼의 독으로 쥐 100마리를 죽일 수 있어요. 한 번 물 때 나오는 44mg의 독은 아놀드 100명을 단번에 죽일 수 있다고요.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타이판은 다른 뱀들과는 달리 적을 한 번 물고 사라지지 않고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해 적을 해치웁니다. 13mm에 달하는 송곳니로 아놀드의 피가 응고되지 않게끔 혈액독을 주입했어요. 이게 곧 내추럴로 이어지겠죠? 아놀드의 몸은 곧 통제불능 상태가 될 거예요. 팔, 다리가 말듣지 않고 호흡 곤란하고 경련이 이어질 거죠. 아,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피가 아니고 오줌이에요. 근육세포가 녹아내려 신장을 통해 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이 붉어진 거죠. 30분 이내에 해독제를 먹지 못한다면 아놀드는 별 볼일 없는 삶의 마지막 8시간 동안 더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시뮬레이션 1부 완료예요. 자, 숨을 들이마시고 잘했어요. 2.5g의 수은을 들이마셨군요. 방금 들이마신 수은의 양은 체온계 2개에 들어있는 증발한 수은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은 양이에요. 아니면 체온계로 가득 채운 작은 방에서 체온계를 잘게 부수면 같은 양의 수은을 들이마시는데 약 1시간 혹은 25만 개 정도 되는 체온계가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 죽겠죠. 지금 마신 것도 수은이에요. 보통 수은을 한 잔 마신다고 하여도 복통과 설사 정도밖에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수은이 잘게 부서져 있다면 고통스럽게 죽겠죠. 수은을 삼키면 작은 방울들이 위험한 유용성염을 만들어내요. 체온이 40도로 올라가고 몸도 떨리고 가슴과 배가 고통에 뒤틀릴 거예요. 침도 과다하게 흘리게 될 거고 구토와 설사도 동반하게 되죠. 위를 당장 싹 비워내지 않으면 아놀드는 10일에서 30일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이러스가 들어왔네요. 가만히 있어요, 아놀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런. 걱정하지 말아요. 일로는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주가 진행되는 동안 스돿과 고비, 바비큐를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태양의 온도로도 악명 높은 팬갈락틱 가글 소시지를 익힐 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훨씬 낫군요. 읍스, 이런 태양 플레이어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모든 발전소와 전기기기들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지구상의 중요한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특히 의학 분야에서요. 아니면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SNS의 좋아요와 공유 버튼도 못 누르게 되죠. 사탄주의자들만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의 빠른 거북이 아놀드가 오네요.
다른 전기 기기들처럼 일론의 차도 멈췄습니다. 중요한 것은 섣불리 너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놀드가 바보이긴 하지만 윙크 하나는 완벽하게 하죠.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참 아쉽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었네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사막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론에게 벌써 좋은 생각이 있나 봐요. 트렁크에 뭐가 들어있죠? 양동이, 미니 로켓, 그리고 식료품인가요? 감자는 아주 유용하죠. 감자 하나는 0.5V의 전압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아놀드의 내연기관차에 시동을 걸려면 13V 정도가 필요합니다. 감자 26개, 아연못, 그리고 구리선만 있으면 차에 시동을 걸 수 있을 거예요. 저런, 크랭크 전류가 너무 낮아요. 시동을 걸기 위해선 감자 배터리가 수천 개는 필요할 겁니다.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해가 지면 사막에선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와, 아웃핏 멋진데요? 오늘 파란 크리스털은 없어도 되길 바래요. 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잠깐, 뭘 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아연 볼트, 못, 동전, 스펀지, 산화칼륨, 구리와 브레이크 패드를 흑연과 함께 섞은 다음 자동차에 연결하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충전 레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다 제대로 했지만 아직도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아놀드, 그만 좀 뒤적거려요. 잠깐, 찾은 것 좀 보여줘요. 자석이네요. 우리가 꼭 찾던 물건이에요, 아놀드. 아니, 일론,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이것도 써야 한다고요? 자, 1831년에 패러데이가 최초로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려면 코일, 구리선과 자석이 필요하죠. 구리로 감싼 코일 속에 자석을 집어넣고 자석을 안에서 움직이면 각 구리 코일에서 0.01V의 전압이 생성됩니다. 코일이 이렇게 많이 감겨 있어서 성공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잘하고 있을까요? 와! 손가락 조심해요.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손가락은 다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테슬라는 여기 두고 가요. 파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자,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미안하지만 휴가는 다음으로 미뤄야겠네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이 추락했어요. 사이버트럭 이후 또 한 번의 실패네요. 정말로 화성을 정복하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을 탈수시키고 캡슐에 포장을 했어요. 보세요. 라면처럼 작동을 하죠. 물만 추가하면요. 우주선엔 675억 개의 캡슐이 있었는데 이제 지구의 10배로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단정할 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없어요. 걷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지구상의 각 사람은 매일 약 0.75kg의 쓰레기를 생산하니까 매년 200조 톤 이상의 쓰레기가 생겨요. 약 99개의 그랜드 캐년을 채울 수 있는 양이죠. 발전소가 어디에나 지어질 거예요. 75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약 1250억 킬로와트를 소비하니까요. 8조 개의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는 양이에요. 또한 엄청난 양의 CO2를 대기로 방출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기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 상상이 되나요? 여유 공간이 부족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새로운 룸메이트를 만나보세요. 남자뿐이네요. 아이를 낳는 건 법으로 금지되고 사형까지 처해진대요. 새로운 아놀드가 딱히 필요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요. 원래 여자와의 운은 없었던 거 인정하죠? 그나저나 배고픈가요? 뭐라도 줄게요. 이제 모든 음식은 합성되고 재활용됩니다. 재활용 화장지 패티를 맛보았네요. 제가 직접 요리했어요. 싫어도 소용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해요. CO2의 증가로 모든 빙하가 녹아서 육지의 35%가 사라졌어요. 식량을 만들 필요한 땅을 계산했을 때 1%보다 적은 양을 집으로만 쓸 수 있겠네요. 이제 부자들만 다리를 펴고 잘 수 있을 거예요.
우와, 아놀드, 키가 작아서 편하게 잘 수 있네요. 앉아서 슬로우 플릭스 영화나 시청해봐요.